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두 손이 묶인 채 관아 마당 흙바닥에 꿀려 있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울면 어머니가 더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담장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 아이가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포교는 그저 서류를 넘겼고 아전은 그저 웃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난한 과부의 말은 바람 앞에 먼지만큼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때는 영조 임금 제위 중반 충청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고을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조선 팔도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고을이었으니까요. 원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전들이 장부를 올리면 그대로 결제하고 아전들이 말을 올리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박가였습니다. 이방 아래 아전 박치수. 고을에서 15년을 버텨온 자였습니다. 관아 살림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고 원님이 바뀔 때마다 새 원님에게 공손히 고개를 조아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욕심을 냈습니다. 관아 곳간에는 환곡으로 쌓인 쌀이 있었습니다. 봄에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되돌려받는 나라의 쌀이었습니다. 박치수는 그 쌀 30가마를 빼돌렸습니다. 장부를 조작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문제는 감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명을 씌울 사람을 골랐습니다. 최씨 과부의 아들 돌쇠. 아비 없이 자란 아이. 어미는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동네에서 손을 빌릴 곳도 없는 집안. 고을에서 가장 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박치수는 밤중에 돌쇠가 곳간 근처를 지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짓 증인 둘을 세웠습니다. 곳간지기는 그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포박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고을 어귀의 주막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파장 무렵의 장군 둘 그리고 구석자리에 홀로 앉은 사내 하나. 낡고 수수한 회색 두루마기. 상투는 올렸지만 갓은 쓰지 않았습니다. 주문한 것은 막걸리 한 사발과 두부 한 모.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를 떠돌이 선비쯤으로 여겼습니다.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막 안으로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희끄무레한 무명 저고리에 검은 치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막 안쪽을 살피더니 아는 얼굴도 없자 그대로 기둥 옆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여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돌쇠가 잡혀갔소. 쌀을 훔쳤다고요. 그 아이가 그럴 리 없는데. 그 아이가. 목이 메었습니다. 구석자리의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여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여인의 이름은 최씨. 남편은 3년 전에 잃었습니다. 역병이 고을을 휩쓸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가고 빚만 남았습니다. 돌쇠는 그의 9살이었습니다. 3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삭바느질로 두 아이를 먹였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바늘을 잡았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밤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굶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쇠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어미 몰래 장작을 패서 팔았고 이웃 논의 품을 팔아 쌀 한 뙑박씩을 보태왔습니다. 학당에 보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쌀 30가마를 훔쳤다. 최 씨는 관아에 달려갔습니다.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포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증인이 둘이요. 장부에도 기록이 있소. 조용히 하시오. 주막 주인이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그런 누명을.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의 사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곳간지기가 누구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곳간 담당 아전이 누구냐고 물었소. 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날 밤 사내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곳간지기를 찾았습니다. 늙은 영감이었습니다. 이름은 칠봉이. 관아 뒷골목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늦은 밤에 실례요. 곳간 일로 여쭐 것이 있어서. 칠봉이 문을 열었다가 사내를 보고 굳었습니다. 누구시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요. 한 가지만 묻겠소. 쌀이 없어진 날이 언제예요? 칠봉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이미 조사가 끝난 일이고. 날짜만 말해주시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칠봉이 마침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2월 20사흘 이후.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장터였습니다. 이미 파장한 장터 남아있는 상인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쌀 중개를 하는 자였습니다. 2월 20사흘 무렵 관아 아전에게 쌀을 산 적 있소? 상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기가. 박치수요? 상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장부였습니다. 사내는 이튿날 이른 새벽 관아 서리 하나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서리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박치수를 두려워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오래 품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 입고된 수량이 다르오. 서리가 오랫동안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월 초에 수납된 쌀의 수량이 장부에는 60가마로 되어 있소만 실제로는 90가마가 들어왔습니다. 30가마가 처음부터 빠진 것이오. 그 장부 박치수가 직접 썼소? 그렇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소? 서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소. 사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수고하셨소. 그리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돌쇠에게 곤장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원님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박치수가 그 옆에 섰습니다.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포교가 돌쇠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최씨 과부가 서 있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막았지만 끝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포교가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딱 한 박자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야.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포교가 곤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원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치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관아 대문이 열리며 마패를 높이 든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회색 두루마기. 어젯밤 주막구석에 혼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패는 둥글고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청동 원판. 그 위에 말 3마리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위에서 번쩍였습니다. 박치수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장부, 증인, 쌀거래 기록. 박치수가 조작한 것들이 하나씩 뒤집혔습니다. 거짓 증언을 선 자들도 자백했습니다. 어사 앞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곡간지기 칠봉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서웠습니다요. 어사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했으니 된 거요. 원님은 낯이 뜨거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포박이 풀렸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비비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씨 과부가 달려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돌쇠가 그때서야 울었습니다. 어미 품에서 조용히.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어사는 관아 마당을 나섰습니다. 최씨 과부가 뒤따라 나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어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흙먼지 이는 관아 앞길을 걸어가는 뒷모습. 회색 두루마기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돌쇠가 어미 품에서 빠져나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뒷모습이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이 땅속에 묻히지 않도록, 누명이 진실보다 오래 살아남지 않도록, 어사는 오늘도 이름을 숨기고 길을 떠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